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몇 달 동안 방송을 안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유튜브니까 일단 방송이라고 하고요. 우선 12월 29일인가요? 그 무안공항에서 179분이 희생을 당했고 2분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분들이 빨리 그 생활을 안정을 되찾고 고인들이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거와 관련해서 왜 그것이 비상계엄이 의연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제10차 현행 대한민국 헌법, 일명 그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야 합의 개헌이다라고 해서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된 그런 헌법이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은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하나여 최소한의 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2항 보겠습니다. 77조 1항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5항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12월 3일 날 10시 이제 20분 10시 그쯤에 이제 그 방송 SBS에서 하는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때쯤 됐는데 하단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딱 한 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놈이 미쳤나 장난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지금 전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미친놈이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끝나고 났는데 바로 윤석열의 그런 담화문이 나오면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렇게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거냐? 지금 전혀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윤석열이 이제 내란 수계 윤석열이 바로 그 즉시로 이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 곳
그 외에 뭐 민간 시설 여론조사 꼭 같은 데에도 이제 계엄군을 파견을 해갖고 국회의원을 출입을 통제를 하고 경찰 수천 명, 계엄군 뭐 1,6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대기 중인 건 빼고 그렇게 해서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동원이 돼서 국회를 그러면은 국회를 통제할 하등의 이유가 있었냐? 윤석열이 말하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국회가 뭐 북한군이 와서 쳐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국회의원을 체포를 한 거나 무슨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왜 국회에 갑자기 가서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막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계엄군이 출동해서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요. 심지어는 그 북한의 파견에서 특수 공작 활동을 하는 그런 부대를 동원을 해서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하는 척 하고서 도망가다가 그 북한군 군복을 매복 감춰놓고서 그걸 발견하는 것까지 한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물론 이제 을사년 해가 바뀌었지만 이게 이제 신정이라고 하죠. 그 어쨌거나 해는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이 되는데 2023년에 제가 볼 때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그 이전부터 제가 보니까 윤석열이 2022년 그 취임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취임 직후부터 반국가 세력이 어쩌니 저쩌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디나 가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길래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23년 6월인가요? 아니 2022년 6월이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그래서 2022년 6월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윤석열이 계속 반국가 세력이 어쩌니 뭐 하길래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부터 이제 윤석열이 틈만 나면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는데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은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처음부터 취임할 당시부터 내란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발언을 해왔던 겁니다. 심지어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이준호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 말부터 윤석열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겁니다. 한 10여 차례 얘기를 해왔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5월부터 비상계엄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면 그 후에 김영현이 2022년 5월 달부터 경호처장을 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경호처를 그만두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경호처장 하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군인들이 퇴역을 하고 나면 바로 군대 다시 현역과 같은 비슷한 국방부 장관에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5년 정도는 터울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도 국회 진정민원으로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호처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이고 국방부 장관이 장관급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경호처장 당시에도 국방부 예하에 뭐 특수전 사령관 뭐 이런 뭐 정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경호처 내에서 은밀한 회동을 여러 번 했다고 그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김병주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국회에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지금 비상계엄 준비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김영현이나 그 전에 이종섭이나 이런 사람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시절에도요,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김영현이가 직접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군이 동원한다고 따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김영현이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이미 차곡차곡 그 비상계엄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이 윤석열이가. 그래서 윤석열의 주장은 한마디로 윤석열이 말하는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자유대안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정당한 정치적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고도의 통치행위 이런 말이 있냐? 뭐 없습니다.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건 없습니다. 왜 없냐? 제4공화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10월 유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 긴급 선언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 권한을 정지를 시키면서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를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상 대통령이 강제로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해산시켜 버린 겁니다.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만든 헌법이 유신헌법입니다. 이때 만든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또한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권한을 그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몇 호 위반 해갖고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고통을 받아서 뭐 수년간 징역살이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긴급조치 그 말이 바로 비상계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권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그 긴급조치가 사실상 법률과 동등한 명령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해산시켜 놓고 자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기춘 씨가 국가안전기획부 그 대공수사국장을 할 당시에 자기가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든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바로 긴급조치를 담은, 그래서 그런 법을 때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헌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지 않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율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헌법에도 지금 제77조에 말하는 비상계엄에 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긴급조치가 있었을 때 그 긴급조치 권한이 현재 조항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긴급조치 조항이 완전히 없어지고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76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급명령은 군사를 동원할 수가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나 경비계엄을 선포할 때만 군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을 할 때 그 조건이 바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더 내란이니 아니니 더 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되는 것이다.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상의
그 국무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모든 문서는 당연히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고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비상계엄을 할 때는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12월 3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12월 3일이 화요일이고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이제 정부 청사 안에서 열립니다. 10시에. 그러면 그날 비상계엄, 저는 처음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국무위원 놈들이 이게 미쳤구나.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을 이거를 의결해서 선포가 됐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게 국회에서 이제 비상계엄에 관한 현안 질의를 하니까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는 없었다. 국무회의 같은 절차도 없었고 22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딱 11명이 참석했다. 그 11명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현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이 되고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들, 뭐 송미령 농식부 장관,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포함이 돼 다 해서 11명이 딱 12명이 참석한 겁니다. 22명 중에서 12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참석을 했는데 어디서 참석했냐?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제 거기에 접견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12명이 모였는데 송미령 장관이 딱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딱 두 마디 했답니다. 옆에 있는 장관이 계엄. 예? 이거 말도 안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계엄이냐고. 이거 가서 이거 말려야 된다.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고 하는 거고요. 그 한 5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의논이 있었던 거가 아니고 국무회의 정식적으로 심의 안건으로 해서 그런 의결 절차, 심의 의결 절차가 있었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는 심의 의결 형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그러한 그 심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건 심의 의결이라고 하는 심의라고 하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석자들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한테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가 들어왔다 나가고서 조금 있다가 잠잠하니까 이제 잠깐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이가 브리핑룸에 들어가서 바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군을 동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연이고 동원했다 하더라도 우연이지만 당연히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을 했으니까 내란이죠. 내란죄를 형성을 하죠. 그렇지만 내란죄는 형법상의 문제고 이제 우연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국회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괜히 시간만 끌고 형사소송법 들이대면 골치 아픈 데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에 들어가서 내란죄는 빼겠다. 내란 행위인 건 맞죠. 그렇지만 내란죄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소추가 진행 중이니 이거 정지해달라 이렇게 우게 되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럼 임기 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그 여당에서 얘기하는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6명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6명밖에 없을 당시에 헌법재판소법에는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그냥 놔두면 6명이니까 심리 자체를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이 얘기대로 따지면. 그럼 어떻게 되냐? 윤석열이가 탄핵소추가 됐지만 탄핵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왜냐? 대통령밖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데, 그럼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하니까 6명이 심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7명 심리해야 되면 180일 지나면 그냥 복귀하겠다. 이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헌법재판소법을 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제111조입니다. 제6장 헌법재판소 해서 제111조에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해갖고 뭐 1호부터 쭉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제2호에 탄핵의 심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국회에다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바로 이겁니다. 헌법재판소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야 된다. 첫째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으로 구인의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연히 경과 규정이 있어야 되죠.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또는 퇴임하게 되면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현직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조항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전부터도 국회에 그걸 개정을 하라고 지난 21대 국회에도 진정민원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22대 국회가 출범했죠. 또 같은 사안을 낼 수가 없다라고 국회에서 해놨기 때문에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와중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그 국민의힘은 내란 동주당이자 내란을 공모한 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그 김병주 국회의원이나 박선원 국회의원 이런 위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정부에 비상계엄을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미친 소리 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할 때도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다른 데로 빼돌려 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시켰죠. 이 내란 공범이지 뭡니까? 내란 공범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소추할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 몇 명밖에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204명이 찬성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소추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1월 14일부터 탄핵 심리 절차가 속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5번 탄핵 소추 심리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헌법상에 위반한 사항 다른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하고 이 헌법 요 조항만 봐도 바로 탄핵 가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내란죄라고 하는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넣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죄라고 하는 부분을 빼겠다.
내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빼더라도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죄라고 하는 그 제목만 빼는 거지. 어차피 내란죄는 형법에 의해서 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빠르다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라도 탄핵 인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 수계인 윤석열이 하루속히 탄핵 소추가 인용돼서 파면이 되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적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고, 군청을 동원해서 체포를 해야 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경호처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하는 기간 중에 경호 조치를 중단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돼. 당연히 명령을 내려야 되고,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망신스럽게 보여준 게 오동훈 공수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적으로 협조를 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하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단 1시, 단 1분이라도 윤석열 내란 수계가 말하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가 아니라 단 1분이라도 헌정을 중단시킨 거는 엄연한 내란이고,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2번이고 3번이고 다시 비상계엄 선포하면 된다라고까지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다해서 경호처장을 사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휴대시키고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김기훈의 시사 이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